악마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개 알고 보면 외롭고 약한 존재들이더군. 영화 빅피쉬에서 세상을 돌면서 별별 경험을 다 했다는 주인공 에드워드 블룸이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등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뒤에 눈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신은 인간에게 거짓말하는 능력을 준 대신 스스로는 볼 수 없는 뒷모습을 주었습니다. Every day it's a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it's a getting faster. Everyone said go ahead and ask h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seems a little longer. Every way love's a little stronger. Come what may, do you ever long for true love from me? Every day it's a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Seems a little longer, every way love's a little stronger. Come what may, do you ever long for true love from me? Every day it's a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영화 빅피쉬 중에서 버디 홀리가 부른 Every Day였습니다. 이 노래는 주인공 에드워드 볼룸이, 그러니까 이안 맥그리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녀의 집 앞을 기숙사였던가요? 문을 두드릴 때 그때 흘러나오던 곡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서커스장 아니었죠. 자, 이 빅피쉬에서 서커스 단장 데니 드비토는 늑대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 뜨는 밤이면 늑대로 변해서 그 트레일러 벤이 요동을 칠 정도로 그 속에서 그러니까 문을 꼭 잠그고 들어가서 홀로 괴로워하죠. 그렇게 괴물 같던 존재, 그런 그가 주인공 에드워드 볼룸, 이안 맥그리거에게 막 달려갈 때 그때 에드워드 볼룸은 이안 맥그리거는 막대기를 집어들고 그를 향해서 집어던지는 줄 알았는데 글쎄 저 뒤쪽에 숲속으로 막대기를 던져버리죠. 그러자 그 늑대인간은 갑자기 에드워드 볼룸에게 달려들었던 그가 막대기를 향해서 마구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마구 꼬리를 치면서 막대기를 집어들고 와서 혀를 내밀고 사랑스러운 멍멍이로 변하게 되죠. 제가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자, 그때 에드워드 볼룸이 그에게 하던 말이 바로 오늘 제가 첫머리에 들려드렸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악마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개 알고 보면 외롭고 약한 존재들이더군. 그렇죠? 외로움, 고독.
어떤 사람의 혹은 어떤 존재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그 다른 모습, 사람들과 다른 모습만을 보고서 곡해하곤 하지요. 빅피쉬에서는 바로 그 모습을, 그러한 진실을 집어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뒷모습 혹은 어떤 존재의 뒷면, 앞과는 다른 그 뒷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실들이 곧잘 숨어 있곤 하는데요.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바로 뒷모습입니다. 자, 영화음악의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터넷 주소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로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EMI에서 제공하는 영화 주제곡과 삽입곡 모음집인 Pops on Cinema 앨범입니다. 그리고 3월 22일 월요일 저녁 9시 10분에 청취자 초대 시사회 있는 것도 아시죠? 서울 강남역 주공공이 1관에서 9살 인생, 꼬마들의 인생을 담은 바로 이 영화 시사회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 곡 듣고 나서 우리 키워드 영화 탐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영화에서의 여자 주인공의 뒷모습은 온 세상 남자들의 시선을 다 잡아끄는 힘이 있었죠. 모니카 벨루치의 뒷모습이 너무나 관능적이었던 영화 말레나 중에서 골랐습니다. Ma l'amour no, 나의 사랑은 없다.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음악.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한쪽만 볼 수 있어요? 항상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소년의 호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카메라가 채 쥐어지지 않을 만큼 작은 손, 조망만한 손으로 소년이 찍어내려간 사진은 온통 뒷모습뿐이죠.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뒷모습만 찍는다고 말하던 아이.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에서 소년 양양은 마지막에
할머니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커서 뭘 하고 싶은 줄 아세요? 남이 모르는 일을 알려주고 못 보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날마다 재밌을 거예요. 할머니가 늘 늙었다고 한 말이 생각나요. 저는 겨우 7살이지만 저도 늙어간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영화 포스터의 뒷모습이 인상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꽉 졸라매진 콜셋으로 졸라맨 그 여인의 뒷모습, 니콜 키드만의 뒷모습이 인상적으로 나와 있는 포스터죠. 영화 여인의 초상 중에서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번호 899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뒷모습입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연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청취자 오승용 씨는 뒷모습이란 책에 대한 그 감상을 올려주셨어요. 현대 프랑스 문단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미셸 뚜르니의 글, 그리고 에드와르 부바의 사진이 아주 잘 어우러진 포토 에세이 뒷모습이요. 이 뒷모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일단 책 표지는 여인의 나신입니다. 그런데 뒷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책장을 넘겨보면 온통 뒷모습으로 가득해요. 앞을 보고 있는 여인을 가만히 응시하는 남자의 뒷모습, 옷을 갈아입는 여인의 무방비 상태의 뒷모습, 쟁기를 지고 가는 농부의 뒷모습, 또 심지어는 화려한 도시에 불이 꺼진 이후에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뒷모습까지 많은 사람들과 사물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뒤쪽이 진실이다라는 글이 있어요. 너그럽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내게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했었음을 얼마나 여러 번 깨달았던가. 돌아선 그의 등이 그의 인색함, 이중성, 비열함을 역력히 말해주고 있었으니. 그렇죠. 참 앞모습이야 우리가 뭐 표정으로, 손짓으로, 몸짓으로 그렇게 가식적인 어떤 모습으로든 꾸며낼 수가 있지만 뒷모습은 어지간해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뒷모습 안에 진짜
한 인간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방송을 하려고 저희 아나운서국 사무실에 나서는 동료들, 특히 여자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좀 서글퍼요. 앞에서 보면 얼굴은 꼼꼼하게 분장을 했고 머리는 잘 손질을 했고 조금은 긴장된 표정, 꼿꼿한 자세로 스튜디오로 향하는 그들의 얼굴은 뭐랄까 아주 당당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 나가는 그 순간 그때 눈에 들어오는 그 뒷모습을 보면 방금 보았던 그 성체가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전부 빌려 입은 옷이잖아요. 그 빌려 입은 옷에 몸을 맞추느라고 등 뒤에 촘촘하게 꽂아놓은 핀들. 그걸 보면 마치 방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전히 가봉 중인 영원히 완성되기 힘든 옷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 핀만 빼어버리면 몸에서 곧장 흘러내릴 옷처럼 온에어 불빛이 꺼지고 나면 허공중에 흩어지고 말 그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들은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만 봐도 방송의 실체를 혹은 방송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앞모습만 보고 그래서 사람을 다 보았다고 할 수는 없죠. 오토바이 사고로 난 상처 때문에 실룩거리는 뺨, 그 기타노 다케시의 얼굴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야쿠자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진창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꼬마가 문득 뒤돌아서 바라보던 이 아저씨의 뒷모습에는 험악한 앞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전히 천진한 소년 같은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조 히사이 씨의 Summer Road 들어봤습니다. 참 똑같은 거리라고 해도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보다는 등을 뒤로 한 사람에 대한 그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참 곧잘 이런 장면을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별 장면에서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사람과 그 등을 한없이 응시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 이것을 동시에 잡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거리감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거리를 가졌던 이 두 사람이 어느 순간 1억 마일이 떨어진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 그 슬픔은 뒷모습과 함께 더 애잔하게 밀려오죠. 모든 것을 봄날은 간다와 연결시키는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셨나요? 청취자 박혜진 씨. 그리고 최도훈 씨 말씀대로 봄날은 간다에서 은수와 상우 이들의 모습 인상적이죠. 뒷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이요. 은수와 상우는 한 번의 이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은수의 말, 상우 씨 그거 기억나? 뭐가? 아니 그냥 참 짧은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들의 감정이 엇박자를 타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기억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어긋나고 이렇게 1000번도 10,000번도 더 잡았던 손이 100m 밖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질 때 새삼 그 사람의 보폭이 나보다 훨씬 컸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다시 같이 지낼까? 이렇게 살갑게 묻는 은수를 뒤로하고 상우는 묵묵히 뒷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보다가 이제는 다시 붙일 수 없는 사랑의 균열을 감지하고는 포기한 듯 돌아섭니다. 그런데 아마도 상우는 보지 않아도 느꼈을 거예요. 아, 지금쯤 나를 보고 있겠구나. 그리고 조금 뒤에 돌아서서 제 갈 길을 가겠구나. 만약 은수가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릴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상우는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서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먼저 봄날은 간다 중에서 상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수, 그 헤어짐의 풍경 위로 흐르던 사랑의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은 영화 쉐인 중에서 쉐인이 뒷모습을 보이면서 떠나는 마지막 장면, 그때 흐르던 테마였어요. 참 영화 속에는 잊을 수 없는 뒷모습이 많은데요. 좀 전에 음악을 들은 이 쉐인, 이 영화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죠. 쉐인, 돌아와요 쉐인 하고 울부짖는 꼬마. 정말 많이 봤던 장면이죠. TV에서도 여러 번 재방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청취자 손유정 씨가 어린 시절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 봤던 영화 쉐인에서 그 멀어져가는 남자의 뒷모습은 마치 진한 우정이 묻어있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같았다라고 써주셨어요. 또 오지영 씨는 브라이언 드 팔마의 드레스 투 킬, 이 영화에서 인간의 이중인격성과 악마적 본성을 가진 캐릭터를 열연한 마이클 케인의 연기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특히 여장을 한 후 금발 가발과 긴 레인코트를 입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인을 대기하는 그의 뒷모습, 마치 인간의 양면성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영화의 장면을 문득 생각하면 우울함이 사라진다고 아주 뭐랄까 약간 역설적인 그런 감상을 적어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인생을 아름다워해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장난감 병정처럼 씩씩하게 걸어가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뒷모습도 참 쉽게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던 아버지의 현실 그 자체는 슬프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어린 아들을 홀로코스트의 그 끔찍한 현실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으니까요. 청취자 장성권 씨는 프랑스어 우정 감독의 8명의 여인들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남자의 뒷모습,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뒷모습이었다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평생 희생했지만 결국 주변의 여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이 중년 남성. 영화 내내 끝내 얼굴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남성이 화면에 나오는 시간은 순간이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장성근 씨가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볼 때는 결말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 8명의 여주인공이 한 번씩 부르는 노래들은 마치 일말의 양심으로서 남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송곡처럼 들리셨다고요. Fille libérée, confondant le jour et la nuit, pratiquant l'amour buissonnier comme un défi. Et moi j'éprouve quelquefois, oui, l'envie d'être apprivoisée, d'arrêter mon cinéma et de tout partager. On vit sans amour. Quoi sert de vivre libre quand on vit sans amour? J'ai eu des plaisirs d'occasion et des projets au singulier. Mais quand arrive l'addition, il faut payer. Et toi qui es plus fou que moi, tu m'apprends à t'attendre, à trembler de peur et de joie, en espérant ton pas. Ah,
음악 두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8명의 여인들 중에서 영화 속 그 집주인 마르셀의 여동생이자 그러니까 고모 베르트 역을 맡은 여배우 파니 아르당이 부른 곡이었는데요. À quoi sert de vivre libre? 자유롭게 살면 뭐해? 빨간 원피스를 입고 벽난로 앞에서 관능적으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어 들으신 곡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Lost in Translation 중에서 마지막에 흐르던 곡 The Jesus and Mary Chain의 Just Like Honey였어요.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주제는 뒷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뒷모습이야말로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곤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그 긴 머리에 여자 조금 키가 크고 그 라인이 좀 섬세하다면 많은 남자들은 그 뒷모습만 보고 일단 환상에 빠지기 쉽지요. 그런데 그 앞을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경우 굉장히 큰 배반감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남자들끼리 하는 아주 일종의 나름대로의 진실처럼 돼버린 말들 중에 하나가 뒷모습 예쁜 여자치고 앞모습 예쁜 경우 못 봤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렇게 남자들은 곧잘 여자의 뒷모습에 반하기도 하는데 청취자 박은식 씨는 제목부터 유상스러운 틴트 브라스의 영화 All Lady Do It에 나오는 여자의 뒷모습 그러니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엉덩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화 All Lady Do It이야말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성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엉덩이로 먼저 눈이 쏠리는 현상이 늑대 근성이 아닌 내재된 본능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영화였다고 수많은 여성 청취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사연을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본격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전에 여성이 가지는 최고의 섹슈얼리티는 엉덩이였다라는 설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그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영화죠. 얼마 전에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의 시작도 이 매혹적인 뒷모습으로 시작이 됐죠. 영화는 아주 알 수 없는 뭔지 모르는 분홍색 물체의 클로즈업으로 시작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관객들은 아하 이것이 한 여인의 엉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 매혹적인 장면인데 물론 영화는 이 도입 후에 좀 섹슈얼한 느낌과는 달리 철저하게 남녀 사이에 흐를 법한 그 에로틱한 기운을 배제시켜 나가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롤리타 콤플렉스의 늪을 피해서 아주 세련된 감정의 교감, 그 사랑 이야기를 완성시켜 나가죠. 자, 매혹적인 뒷모습하면 이 영화 그리고 이 장면 빼놓을 수가 없죠. 1960년 홍콩의 좁다란 골목길. 화양연화의 장만옥은 서양 배우들에게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도저히 분석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리듬감을 몸 안에 품고 걸어갑니다. 쿵짝짝 쿵짝짝 마치 오삼이 주윤발의 우아한 몸짓을 포착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신화적인 기운을 발견한 것처럼 왕가비 감독은 장만옥의 몸에 흐르는 이 기묘한 리듬감을 간파해내죠. 치파오깃으로 감싼 플룻같이 긴 목선, 그 목 아래로 떨어지듯이 흐르는 팔의 선, 뻗은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다시 잘록한 허리로 이어지면서 굽이치고 휘감기는 이 아찔한 뒷모습이 만드는 매혹적인 선. 그것은 마릴린 먼로식의 뇌세가 아니라 장만옥만의 고혹적인 자태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시선을 그녀가 사라져가는 골목 끝까지 응시하게 만듭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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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Mama takes this Patrick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 see. It'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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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these guns in the front.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t'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좀 쌀쌀한 새벽에 일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성동식 씨.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화양연화 중에서 나킹콜의 기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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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Knocking on Heaven's Door 중에서 젤리히가 부른 Knocking on Heaven's Door 같은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바로 청취자 최대훈 씨가 오늘 키워드 영화 탐험 뒷모습에 관한 영화 이야기로 이 Knocking on Heaven's Door의 두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데킬라를 나눠 마시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던 마틴과 루디. 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죠. 하늘색 벤츠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가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과는 참 너무나 달랐다고. 그러니까 온갖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유쾌하게, 아니 너무나 힘차게 달렸었다고요. 그리고 결국 도착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던 그들의 뒷모습, 그리고 그 위로 흐르던 이 Knocking on Heaven's Door가 오래도록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을 깨우는 곡이라고 최도훈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다를 향한 남자의 시선, 이것은 사실 코엔 형제의 바톤 핑크에서도 나타납니다. 바톤 핑크, 뉴욕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던 극작가였죠. 그런데 이제 헐리우드 싸구려 모텔방에 앉아서 레슬링 시나리오나 써야 하는 한심한 작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벽지가 떨어져 나가는 허름한 모텔방, 그 벽에 붙어있는 한 장의 그림. 바로 바닷가에 수영복 차림으로 비스듬히 앉아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입니다. 당장 한치 앞에 타자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바톤 핑크와는 달리 망망대해를 응시하는 여자의 시선은 예술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던 작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일종의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스크린 가득하게 그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던 그 그림이 차면 바톤 핑크는 유유히 그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아니에요. 어쩌면 바톤 핑크가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뒷모습에 비키니 차림의 아가씨가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중에서 라디오의 시간 듣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바톤 핑크 중에서 카터 버웰의 영화음악 페이드 아웃이었습니다. 키워드 영화 탐험 오늘 뒷모습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또 김종강 씨, 이래연 씨도 이 키워드 영화 탐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뒷모습. 떠나는 뒷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리 현실 속에서의 그 뒷모습도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내일은요, FM 영화음악에서 시네팬 인터뷰로 영화음악가로서의 노영심 씨를 만나봅니다. 최근에 9살 인생의 음악을 맡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FM 영화음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